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입니다. 캐나다 포병 현대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K9 자주포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상 T7A로 내정되어 있는 고등훈련기 사업에 F-52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자주포 사업과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캐나다 자주포 사업의 K9 자주포 비상하나. 지난 12일 한국이 K9 자주포를 앞세워 캐나다 포병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육군 무기 전문 매체 아미 레크거니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포병 시스템 도입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K9 자주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명품 자주포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유력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 및 정부 대표단 12명이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방산장비 판매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간접사격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화한 포병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캐나다의 K9 자주포를 비롯 훈련기,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 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캐나다 정부의 IFM 프로그램 발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발언 이후 껄끄러진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미국산 무기 대신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한 미국산 M777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155mm 자주포 98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K9 자주포를 IFM 프로그램의 핵심 전력으로 제안하며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 형국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K9 자주포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궤도형 자주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K9의 155mm 주포는 최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사격 능력을 자랑하며 뛰어난 기동성, 막강한 화력, 우수한 방어력까지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은 험준한 전쟁에서도 신속한 기동을 보장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오차없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돕습니다. K9 자주포는 승무원 보호를 위한 최첨단 장갑은 물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지형부터 영하 수십 도의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토 표준 규격을 준수,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작전 수행에도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폴란드, 터키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실전 배치돼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기후 조건이 유사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혹독한 동계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K9의 나토 호환성과 혹한기에서의 운용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K9은 나토 155mm 표준 포탄과 완벽하게 호환될 뿐만 아니라 나토군과의 상호 운용성 역시 뛰어나 다국적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국방 외교에 벗어나 국방 협력 국가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랜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현재, 캐나다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미 국제적으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무기 체계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협력에 있어 믿음직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9자주포 제안은 캐나다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국방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자주포 사업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관계가 냉각되면서 정치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프랑스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 수입은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척박하고 추운 캐나다 환경에서 궤도형 자주포인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정치적 판단에 들어간다면 프랑스산 세자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가 진행 중인 고등훈련기 사업은 F-50 선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훈련기 사업에 F-50 비상할까?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하면서 기존에 도입 예정이었던 F-35 전투기 도입 사업과 사실상 T-7A 도입이 내정 중인 고등훈련기 사업에 미국산 무기 제외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혹은 프랑스산 라팔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KF-11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북극까지 작전을 해야 하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KF-11보다는 현재 전력화되어 운영 중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상 T-7A가 내정되어 있던 고등훈련기 사업에는 F-50이 도전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영국은 호크 훈련기를 제한하고 있고 이탈리아산 M346 정도가 경쟁 상대로 될 수 있는데 F-50과 경쟁한다면 승산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캐나다 공군은 전술 입문 과정의 대부분을 미 공군에 위탁해 조종사를 양성 중이기 때문에 미국과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T-7A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조종사 양성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미 공군의 의지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 과정 관점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T-7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고 현재 노력 중이지만 이미 기존 무기 시스템들이 대부분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단시간에 무기 도입을 선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F-50 도전 시 캐나다 공군 전술 입문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힙스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